김수철 씨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아, 정말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월말까지 인수인계 끝내면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저희도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럼 다음 달 1일에 출근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출근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근무 조건 말인데 연봉은 정말 4천만 원으로 괜찮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돈이 6천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도 연세대학교를 나오셨네. 네, 면접 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셔서 좀 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회사 오시는 게 잘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5시에 칼같이 퇴근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사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를 뽑아주신 걸 후회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믿음직스럽네.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인재가 다 들어오는구만. 업무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인수인계 일주일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다음 달 1일에 뵙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요. 그럼 그때 봅시다. 저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30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엄마가 혼자 고생을 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런 가정환경 때문인지 저 역시도 일찍 철이 들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고생하는 엄마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살,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엄마는 정말 고생했다며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 추천서까지 받아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제가 버는 돈으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를 매달 넉넉하게 드리고 용돈도 팍팍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집안 살림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으로 엄마가 고생을 덜 하실 수 있으니 저도 보람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고 일을 쉬지 않고 하던 엄마가 작년에 심장 이상 소견으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엄마한테 받은 것이 있는데 갚지도 못하고 떠나버리실 것 같아 두렵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문제없이 끝났고 엄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정말 일이 바쁘고 치열한 곳이라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았는데 엄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더라고요. 돈을 벌어다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직장에 다닌 뒤로 평소에 제대로 얼굴 마주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고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회사를 찾다가 비록 조건은 조금 떨어지지만 매일 5시에 퇴근이 보장된다는 회사를 찾아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게 되었죠. 수철 씨, 지금 바쁜 일 없지? 거래처에서 들어오라 하는데 수철 씨가 좀 다녀와야겠어? 제가요? 지금 거길 가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시간? 에이, 아직 4시 반밖에 안 됐잖아. 아직 근무 시간인데 일은 해야지. 정 그러면 거래처 들렀다가 거기서 일 보고 바로 퇴근해. 그럼 됐지? 사장님, 지금 출발해도 1시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업무 마치면 7시는 되어야 일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럼 어쩌겠어? 지금 당장 들어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오늘만 수철 씨가 좀 해줘.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바쁘잖아.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거래처 출장은 제 업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입사할 때 말씀하셨던 것과 너무 다른 일이라서. 원래 이렇게 규모가 작은 회사는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는 거야. 어떤 업무건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처음 면접 볼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에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사정 하나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윤 과장도 재작년에 마누라랑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고 있고 정대리도 주말 부부야. 다들 집안에 사정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나도 맨날 수철 씨한테 연장 근무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 회사가 바쁘면 자기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그럼 거래처 들러서 업무 마치고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다들 야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날은 수철 씨도 이해를 해줘. 알겠지? 하지만 처음 면접 볼 때 약속과는 다르게 정시 퇴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별로 바쁘지 않을 때도 30분 1시간씩 늦게 퇴근하는 건 기본이었고, 거래처에서 호출이 있다던가 공장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붙잡아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다른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연봉까지 깎아가며 입사할 때는 분명 5시 퇴근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회사를 옮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약속을 몇 번이나 어기고 심지어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엄마와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떠나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저를 기다리다 지쳐 먼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수철 씨, 오늘 회식이 있는 날인 거 알지?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갈 거니까 점심은 대충 먹어. 죄송한데 어제 회식은 참석 못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네는 어떻게 회식 한 번을 참석 안 하나? 회사 사람들이랑도 어울려야지. 저는 술도 잘 못 마시고요. 집에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집안 사정 없는 사람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꼭 술 안 마셔도 되니까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식은 앞으로도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일만 잘한다고 다가 아닌데.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대신 오늘 우리는 다 회식하러 가니까. 미국의 물건 도착 잘했는지 수철 씨가 연락했다가 확인증 끊어주는 일만 부탁 좀 할게. 네? 그쪽 업무 시간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해도 되니까 시간 맞춰서 담당자랑 전화통화 좀 하고 이메일로 확인증 끊어서 보내면 되잖아. 별로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닌데 좀 해줘. 이메일로 확인증 보내고 내일 출근해서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그쪽 담당자가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거래처랑 통화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이메일로 거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평소 같으면 내가 저녁에 전화통화하면 되는데 난 회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수철 씨 회식도 안 갈 거면 이런 일이나 좀 해달라는 거야. 사장님, 저 그냥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인수인계 할 사람 새로 뽑아주세요. 뭐 겨우 이런 일 좀 부탁했다고 그만두겠다고? 진짜 수철 씨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들 다 하는 야근도 못한다. 회식도 안 나간다. 다 못한다고만 하면 어떡해? 처음 면접 볼 때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다른 직장 찾아볼 테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아니, 수철 씨처럼 영어도 하고 관련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어디서 뽑으라고? 알겠어. 그럼 회식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야근도 안 해도 돼. 그럼 됐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 회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뒤에서 저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 알고 있고 업무 외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 회사를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장 그렇게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누군가 넘겨받아서 할 수 있을 때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빨리 새로운 직원 뽑아주세요. 저는 월말까지만 출근하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고? 수철 씨가 우리 회사 들어오고 외국 거래처가 몇 곳이나 새로 생겼는데 그걸 새로 오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겠어?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철 씨, 나랑 이야기 좀 해. 퇴근 시간 보장해주고 연봉을 올려줄게. 이번엔 진짜라니까. 아마도 처음부터 저를 뽑을 때 거짓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 다들 야근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회식도 너무 잦았습니다. 매번 못하겠다고 하는 저를 다른 직원들이 곱게 볼 리도 없었죠. 지금은 그만둔 상태고 지난달부터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정말 정신없이 일하지만 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마음에 들었고 회식하자는 말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연봉도 훨씬 많고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
그럼 우리 이제 정산해야지. 아까 저녁밥 값이 4만 원 나왔고 카페에서 2만 5천 원, 영화 보고 팝콘 먹는데 3만 원 나왔거든. 모두 합쳐서 9만 5천 원이니까 내가 좀 더 낼 테니 자기는 4만 5천 원만 보내주면 돼. 알겠어. 지금 오빠 통장으로 입금할게.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따로 돈 보내는 것도 귀찮은데 우리 차라리 그냥 데이트 통장을 하나 만들까? 데이트 통장? 그게 뭔데? 아, 오빠는 모르는구나. 요즘 많이 하는 거라던데 통장 하나 만들어서 둘이서 매달 일정 금액 돈 넣어두고 그 안에서 데이트 비용 쓰는 거야. 그런 좋은 게 있었어? 내일 당장 통장 만들러 가야겠네. 그래, 그럼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영수증 챙겨서 계산 안 해도 되고 오빠도 나한테 돈 보내라 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편하고 좋은 거지. 알겠어. 우리 자기 엄청 똑똑하네. 완전 똑 부러져서 결혼하면 살림도 엄청 잘할 것 같다. 뭐래? 아무튼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어. 저는 29살, 남자친구는 33, 4살 차이 연인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는 1년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집도 평범한 중산층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반반 더치페이 하기를 항상 강조했었고 그나마 저한테는 선물도 사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빡빡하게 구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남자친구가 민감해지니까 가급적 저도 돈 이야기는 피하게 됐고 그래도 외모나 능력, 평소의 성격같이 다른 건 다 괜찮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예전부터 연애를 할 때 누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냥 여유있고 형편되는 사람이 더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어떤 분들은 데이트 통장 이야기를 하면 남자가 쪼잔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도 한결같이 절약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명품을 입거나 걸치는 모습도 없었고 특히 연봉에 비해 정말 낡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녀서 놀라웠는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2년 된 중고차라는 말에 저는 오히려 허세 없어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오늘도 덕분에 재미있게 정말 잘 놀았어.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피곤했겠다. 아니 괜찮아. 다음에 또 더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아까 톨게이트 비용이랑 기름값 생각해서 5만 원 데이트 통장에 더 넣었어. 이 돈으로 차에 기름 넣어.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이 조그만 차가 기름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운전하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러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한번 정비 받으러 가봐야겠다. 아니면 이참에 그냥 이똥차 폐차시켜버리고 새 차로 뽑을까? 자기는 무슨 차 좋아해? 벤츠? 아니면 제네시스?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냥 고장 안 나고 튼튼한 차가 좋은 차 아니야? 괜히 돈 쓰지 말고 고쳐서 더 타고 다니자. 그래도 남자친구가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좀 창피하지 않아? 자기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외제차 많이 타고 다닐 거 아냐? 그런가? 근데 뭐 남자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다녀봤자 스스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잘 몰라. 그냥 오빠가 편한 대로 해. 역시 우리 자기는 생각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는 남자친구 차가 국산차면 쪽팔려서 옆에 타기 싫다고 하던데 자기는 정말 허영심만 많은 다른 여자들이랑은 틀리구나?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괜히 나만 욕먹이는 거야. 난 그냥 차 같은 건 관심이 없는 거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행 같은 데는 돈 안 아껴. 아무튼 차 정비 한번 꼭 받아봐. 운전하다가 시동 꺼지면 위험하잖아. 알겠어. 그럼 다음에 봐.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는 저를 굉장히 검소하고 개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아닌 게 저는 저대로 제가 쓰고 싶은 곳에는 돈을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취하는 친구들에 비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편이고 월급의 반을 저축하고 나머지 반으로 제 하고 싶은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쓸 수 있어요.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화장품이나 옷과 구두를 즐겨 사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차에 관심이 없는 것뿐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남다르게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라 착각을 하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성격이 조금 괴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허세 있고 돈 관리 못하는 남자들보단 나은 거라 생각했고 조금 더 만나다 보면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이런 제 생각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자기 회사 앞으로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오랜만에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쏠게. 웬일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오늘 내가 자기한테 할 말도 있고 모처럼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을 하게? 괜히 긴장되게 그러지 마. 부담 갖지는 말고. 아무튼 내가 퇴근 시간 전에 자기 회사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 운전 조심히 하고 천천히 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이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날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두 사람 나이도 있고 만난 시간이 좀 짧긴 해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30분 정도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 회사로 찾아오면 제 퇴근 시간보다 10분은 일찍 도착하거든요. 업무를 미리 마무리해두고 사무실 창문 밖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 도착했어. 퇴근하고 내려올 때 전화해. 뭐? 벌써 도착했다고? 나 지금 사무실에서 주차장 쪽 내려다 보고 있는데 오빠 차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당연하지. 오늘은 그 똥차 안 끌고 왔어. 까만색 뚜껑 열리는 벤츠 보여? 지금 뚜껑 열고 있으니까 잘 봐봐. 어? 보여. 갑자기 웬 벤츠야? 처음 보는 차네. 원래 이게 내 차야. 너랑 데이트할 때 타고 나갔던 차는 내가 일부러 중고로 똥차 하나 산 거고. 그래? 그럼 오빠 차가 원래 2대야? 응. 요즘은 하도 이상한 된장녀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벤츠 타고 나가면 돈 많은 남자 물어서 팔자 고쳐보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똥차 하나 사서 된장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를 한다고? 일부러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있던 거야? 속인 건 아니고. 그래도 자기는 내가 더치페이 하자고 해도 아무 말 안 했고 내가 똥차 끌고 나타났을 때도 창피하지 않았잖아. 자기는 이 테스트에서 합격한 거니까 영광으로 알아. 앞으로는 데이트 비용도 전부 내가 내고 데이트할 때도 똥차 대신에 내 벤츠 타고 놀러 다니자. 아니 나는 내가 대체 왜 오빠한테 테스트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테스트에 합격 못했으면 나랑 헤어지려고 했던 거야? 아마도 그랬겠지? 나는 돈만 밝히고 겉모습만 보는 여자는 딱 질색이더라고. 그렇다면 사람 잘못 봤어. 나도 누구보다 돈 좋아하고 사람 겉모습 따지는 여자니까. 너한테 지금까지 테스트 받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헤어졌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너한테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니 대체 반응이 왜 이래? 너는 내 테스트에 통과했다니까? 앞으로는 나랑 데이트할 때 돈도 안 내도 돼. 거지 같은 데이트 통장 같은 짓도 그만해도 된다니까. 내가 볼 때 너야말로 가장 겉모습에 신경 쓰고 돈만 밝히는 된장남이야. 평소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해도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헤어지자. 네 테스트 합격할 만한 다른 여자 찾아봐. 나는 그쪽 기준에 맞는 여자가 아닌 것 같네. 아니 대체 뭐가 문젠데? 너는 이미 합격했다니까? 내 벤츠 타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지금까지 1년 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어요. 지가 대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직업이고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주변에서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만난다면 그 전까지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해도 저는 그 장단에 놀아줄 생각 없고 제가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했다고 하면 제가 감격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나 보죠? 지금이 쌍팔년도 시절도 아니고 어제까지 멀쩡히 데이트하던 남자가 갑자기 벤츠 타고 나타났다고 어떤 여자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냥 날 가지고 놀았구나, 속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겠죠. 뒤늦게 잘못했다고 빌고 저희 회사 앞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고 저를 1년이나 농락했다는 점에서 다신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